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번 국가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35회와 38회의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해야 하고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두 번째는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가족, 친구 등과 접촉을 하면서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 부분은 국가고시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세포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서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고 피와 지방이 감소하게 되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 능력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게 신체적인 특성 중 어떤 것에 속하느냐. 그래서 즉 답이 면역 능력의 저하를 고를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특성의 세 번째는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회복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 특성의 다섯 번째는 비가역적 진행인데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비가역적 진행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신체적 특성 5가지를 일부 변형을 해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나거나 또는 그 일부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암기해 주세요.
노년기 특성의 두 번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3회, 36회,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어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잠을 못 자게 되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리적 특성 두 번째 내향성의 증가는 국가고시에 보시듯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잘 알아두세요. 내향성의 증가는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 성격이 되어가는 것이죠. 심리적 특성의 세 번째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인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청각, 지각 능력,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특성 1, 2,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놓고 이게 어떤 심리적 특성이냐 문제가 나거나 전체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심리적 특성 네 번째는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갖고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이 바로 경직성이고 노년이 되면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특성 다섯 번째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 즉 가족 구성, 신체적인 조건, 결혼, 취업, 직장 생활, 부부 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통합이 가능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역할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은퇴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정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어머니로서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진다고 합니다. 참고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은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건강 수준, 경제 상태, 학력, 퇴직 시기, 퇴직 의도, 기타, 성별, 성격,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세 번째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유축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들은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쇠퇴되고 사회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첫 번째로 역할 변화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퇴직으로 남편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융통성 있게 가정 일을 서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화제나 취미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세대의 독립으로 예전과는 달리 고부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 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고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부분에 대한 것이 국가고시에 문제가 났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일생을 통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에 생활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형제 자매 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가족 부담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가족이 부양을 해야 한다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2, 37, 39, 40회 국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노인부양 해결 방안 세 번째는 노인의 개인적 대처입니다. 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과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부양 해결 방안의 네 번째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